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시죠? 이 땀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대표적인 생리 현상인데요. 그런데 땀이 알고 보면 건강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징후라고 합니다. 네, 건강의 바로미터, 땀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에 성인이 평균적으로 한 1리터 정도 땀을 흘린다고 하는데 이 땀이 왜 나오고요?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될까요? 네, 땀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몸은 항상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체온을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이 상승할 상황이 이제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날 수도 있고요. 운동같이 격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몸에서 땀이 배출이 되고 이게 증발이 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체온을 내리면서 정상 범위의 체온을 유지를 하게끔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흥분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또 매운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경우도 땀을 유발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더워지면서 정말 많이 땀을 흘리는데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이라고 네.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네. 경우에 다한증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개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 그 정도 이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한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땀이 줄줄 난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한증인데, 대개는 이제 우리가 얼굴이나 손바닥, 발바닥 같이 국소적인 부위에 생기는 국소적 다한증도 있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그냥 땀이 많이 나는 전신적 다한증도 있습니다. 대개 전신적 다한증의 경우에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일반적으로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던가 당뇨병이라던가 폐결핵이라던가 각종 악성 질환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신적 다한증도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대개 심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거나 흥분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땀이 많이 유발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병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부의 땀이 나는 국소 다한증의 경우는 그 이유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개는 이제 국소 다한증의 경우에는 몸의 특정 부위에만 땀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손바닥만 난다던가 발바닥만 난다던가. 근데 대개는 땀샘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라던가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얼굴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데요. 대개는 긴장이나 불안, 초조 등과 같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또 감정적인 또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시는 국소적 다한증이 있다 하더라도 손에 땀이 많이 나면 사실 양쪽 손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한쪽에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손바닥 한 부분만 땀이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팔의 한 부분만 많이 난다던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약간 이제 신경학적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좀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땀의 양이 아주 적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또 무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땀이 적다고 생각하면 뭐 그게 크게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뭐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덜 건가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무한증이라는 질병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 기전을 생각해 보면 땀이 체온을 유지를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땀이 전혀 나지 않으면 만약에 운동도 하고 막 몸의 체온이 상승할 상황이 되는데 땀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체온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죠. 대개는 흔하진 않은 병이고요. 아주 드문데 유전적인 경우가 많고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땀을 좀 적게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도 덜 타고 이제 그런 분들을 무한증이라고 하진 않고 그런 분들은 그냥 생리적인 정상적인 범위에서 많이 흘리는 사람과 적게 흘리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거지 무한증은 아닙니다. 무한증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하지 않은 질병이고 이제 그 약간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지는 않죠. 그
땀을 적게 흘리는 분들은 그러면 물을 좀 덜 마셔도 되나요? 나는 수분 배출이 별로 안 되니까 물 네, 조금만 네. 마셔도 돼 이런 분들이 네, 되게 이제 있거든요. 무조건 막 땀을 많이 흘리건 안 흘리건 간에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얘기는 많이 예, 예.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갈증을 느끼거나 수분의 요구를 느끼는 몸이 이제 물을 원하는 예, 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몸의 수분 상태나 이런 거랑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목이 많이 마르지 않은데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은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땀을 보면 보통은 투명하잖아요. 근데 네, 네. 흰색 옷을 안 빨고 그대로 두면 누렇게 될 때도 있고요. 네, 네. 냄새가 날 때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땀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땀의 성분을 보면 거의 99% 이상이 물입니다. 예. 투명한 그냥 수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나트륨이나 염소나 각종 무기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 땀의 농도는 물론 체내 수분의 양이랑 땀의 양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땀 자체는 색깔이나 냄새가 없습니다. 아. 근데 간혹 이제 먹는 음식에 따라 또 약에 따라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먹고 났더니 땀 냄새가 많이 나더라 이런 거는 음식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고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 땀들이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세균 번식이나 이런 게 쉽거든요. 예. 특히 발냄새를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냄새가 나니까 뭘 먹었더니 냄새가 많이 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땀은 땀 자체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색깔 말씀을 하셨는데 땀 역시 무색의 투명한 성분이고요. 색깔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이제 아까 누렇게 변한다고 예. 말씀을 하시는 거는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피부 표면에 세균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땀에 있는 성분들을 분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변성이 되면서 그게 누렇게 남는 것이고요. 드물게 뭐 간이 나쁘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노란색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이고 뭐 초록색 땀, 갈색 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개는 옷에 묻어서 착색이 되면서 변성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색깔은 없습니다. 이 땀이 더울 때만 나는 게 아니라 운동할 때도 나고 맵고 뜨거운 음식 먹을 때도 땀이 네, 나는데요. 네. 상황별에 따라서 뭐 이럴 때 땀이 나는 거는 문제고 아니 뭐 어떨 때는 긍정적이다 뭐 네,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까? 네, 대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운동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땀이 흘리는 거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상 땀을 흘리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땀을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긴장을 하면 땀이 나죠. 손에도 땀이 나고 등에도 땀이 나고 땀이 흐르는데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긴장 상황도 아닌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종이를 잡으면 뭐 결제 서류를 잡고 가는데 서류가 다 젖어서 찢어질 정도로 뭐 땀이 많이 난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그러기는 우리가 조금 애매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초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다한증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매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주로 코나 입술, 이마나 두피 같은 데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먹는 음식의 종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땀이 자꾸 뚝뚝뚝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약간 문제가 있고 비대칭적으로 땀이 이렇게 한쪽만 난다던가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운동을 해서 땀을 빼지 않고 그냥 사우나 같은 곳에 가서 노폐물을 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땀을 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네. 어떻습니까? 건강에? 네, 대개는 이제 그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수분 빠져나가면 사실은 더운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는데 거기 가서 또 수분을 빼고 나면 사실은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갔다 왔는데 피부에 탄력도 떨어지고 몸이 오히려 피곤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일부러 거기 가서 막 땀을 뺀다거나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충분히 뭐 수분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름철 건강하게 땀을 흘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땀 자체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걸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수분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이라던가 과일이나 채소, 수분이 많은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땀 같은 경우 우리가 전신적으로 이유 없이 밤에 식은땀이 난다거나 피로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약간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특별히
발에 이제 땀이나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 양말 같은 거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 신는다거나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다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땀으로 인해서 곤란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 올여름에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